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뉴스톱 김준일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주목할 뉴스 뭐죠? 예, 첫 번째 승부수 띄웠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가 어제 갑작스럽게 야권 단일화를 제안을 했는데요. 예.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했어요. 이게 지금 대선이 23일 남았거든요. 한 3주 정도 남았으니까 이제 최대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방식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그때 안철수 오세훈 단일화 당시에 여론조사 국민경선 했거든요. 예. 그때 양측이 이제 협상 조율을 하면서 적합도와 경쟁력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문구를 놓고 이견을 보이다가 결국은 반반씩하기로 적합도로 조사 반 그리고 경쟁력으로 조사 반 그래서 합산해서 하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때 그 한참 동안 이제 막 지지부진하게 협상하다가 뭐 누가 적합한가 50% 그리고 누가 경쟁력 있는가 요걸로 이제 50% 해갖고 두 개를 합쳐서 결과를 냈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쓰자라는 게 안철수 후보의 얘기예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또 협상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미 다 예전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그때 여론조사에서 그러니까 논란이 됐었던 역선택 방지 조항 요게 들어가냐 마냐 했었는데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지 않았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을 내가 민주당 지지자다라고 하면 아예 빼버리는 그 여론조사 합산해서 빼버리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안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제안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난색을 좀 표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단일화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지만은 이런 여론조사 방식, 특히 이제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왔던 역선택이 이제 방지 조항이 없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조금 꺼려하고 있는데요. 일단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기자회견은 아니고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은 여론조사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 아쉬운 점이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 대변인은 야권 분열책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 이게 지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부정적인 거네요.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 방식으로는 부정적인 거고 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관되게 계속 이제 반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퇴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지지율 격차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사퇴하고서 힘을 몰아주는 방식은 동의하지만 이런 방식은 할 수 없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일단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지금 23일 동안 그러면 단일화 논의가 좀 앞으로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잘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알 수 없죠. 근데 이제 왜 이게 안철수 후보가 얘기를 했느냐? 이제 여기 유튜브에서 공개한 그 내용을 보면은 본인은 다 완주하겠다고 했지만은 주변에서는 계속 단일화 얘기하니까 아예 선제적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조건을 몇 가지 붙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차기 정부의 국정 비전과 혁신 과제를 국민 앞에서 공동으로 발표하자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 그리고 어떤 형태의 단일화가 되든 국무총리와 장관 지명권을 양보한 DJP식의 어떤 공동정부를 하자라는 식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었나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그냥 단순히 누가 양보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하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식물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안정적인 국정 운영 위해서는 조금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안철수 후보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는 어쨌든 여론조사를 하자는 거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탑다운 방식으로 단판 짓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이 아니면 여론조사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인 건데 어떤 식으로 좀 그 논의가 흘러갈까요? 그러니까 28일이 이제 데드라인 1차 데드라인인 거죠. 그러니까 27일 전에까지 이제 이게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때가 투표 용지의 사퇴가 여부가 인쇄가 되느냐 안 되느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만약에 사퇴하게 되면 투표용지에 사퇴라고 적히지만 예. 그 뒤에 만약에 이제 단일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투표용지에도 그러니까 투표를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표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7일까지 결정이 돼야 된다라면은 최소한 25, 26일에는 여론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전에 해야 된다라는 거라면은 지금 날짜를 보면은 한 열흘밖에 안 남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여기까지 넘어가면은 3월 4, 5일이 사전 투표거든요. 예. 이 전에 이제 만약에 하게 되면은 투표용지에는 그대로 적히지만은 그 각 이제 선거 관리하는 곳에서 사퇴했다라는 안내문이 이제 안내가 가니까 거기가 이제 2차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소의 앞에 이제 안철수 후보는 뭐 혹은 윤석열 후보는 뭐 사퇴했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붙기 때문에 그때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수령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예. 이 얘기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 측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 선대본부장을 우리 1부에서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 두 번째 살펴볼 뉴스. 다시 안개 속으로. 오늘이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입니다. 예. 아직 23일 앞으로 지금 다가왔고 오늘이 후보 마감이고 내일부터 이제 선거운동 시작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진짜 오리무중이다 한마디로. 오리무중. 누군지 누가 앞서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예. 서던 포스트가 CBS 의뢰로 12일 지난 토요일이죠. 예.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15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예.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 질문에 윤석열 35.5, 이재명 35. 그래서 0.5%포인트로 초접전을 기록했습니다. 오차범위 내죠. 예. 지난주에는 이게 격차가 5.1%포인트 차였거든요. 예. 근데 격차가 많이 줄었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지난주보다 1.3%포인트 감소했고 이재명 후보는 3.3%포인트 증가를 한 겁니다. 요 조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조사에서 또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리얼미터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3,04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이제 6일간이죠. 예. 자동 응답 조사를 이제 실시를 했는데요. 윤석열 41.7, 그 이재명 39.1%로 두 후보 간 격차는 2.5% 포인트인데 이게 지난주에는 격차가 5.3% 포인트였으니까 이것도 많이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상승하고 윤석열 후보가 하락한 거죠.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그렇죠. 이제 이게 또 뭐 이 방금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에는 오마이뉴스 의뢰한 거는 매일 나오거든요. 이게. 예. 근데 이 금요일에 딱 역전이 됐어요. 이재명이 계속 뒤지다가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딱 앞섰습니다. 그 데일리 조사를 보면은. 금요일이면 이게 지금 이날 대선 토론회가 있었고. 예. 그러니까 대선 토론은 반영이 안 된 겁니다. 밤에 했으니까 대선 토론회는. 그렇죠. 예. 근데 이날 그럼 뭐가 있었느냐? 그 전날부터 해가지고 바로 보복 수사 논란이 있었습니다. 중앙일보 인터뷰. 예, 중앙일보 인터뷰가 수요일에 나왔고요. 목, 예. 금까지 이어졌잖아요.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라고 해서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보복이냐 아니냐는 이제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여기에서 민주당 지지자들 친문들이 결집을 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실제 여론조사 지표로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인데 이재명 후보를 찍겠냐라고 여론조사에서 물었을 때 갈팡질팡하던 사람들이 요 논란이 나온 이후부터는 좀 결집해서 이재명 후보 쪽으로 몰아줬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도 살짝 빠졌는데 두 개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이 올랐어요. 오른 폭을 보면은 이거는 그 지금 여권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들이 결집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게 맞는 방식이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재명 좀 못 믿어온데 도덕성 좀 싫은데 이렇게 했던 분들도 야 이제 결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동기부여가 됐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도 좀 많이 긴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막판에 이제 단일화를 안 하고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아니면 단일화를 무조건 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이 좀 선택의 기로였을 수가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상당히 민감하게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또 좀 이제 논란이 하나 있었어요. 윤석열 후보가 저 호남행 열정 열차라고 하죠. 가면서 좀 뭐 구두를 의자에 올려갖고 화제가 됐었는데요. 예, 논란이 됐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상일 상금 보좌역이 이제 공개를 한 건데 여러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장에 이 사진이 있었던 거예요. 다리를 이제 올려놓은 거죠. 저 좌석에다가. 유튜브 레인보우로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화면에 지금 떠 있을 겁니다. 사진이요. 이게 지금 이상일 상금 보좌역이 직접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거라는 거죠? 예,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장을 올렸는데 요게 이제 들어갔는데 지금은 삭제를 바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이게 워낙 뭐 많이 퍼진 거고 이게 그러니까 다른 손님은 없는 거고 이 열차 자체를 임대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그 국민의힘 측에서는 윤 후보가 장시간 이 이동으로 다리 경련이 생겨서 이게 다리를 올렸다. 참모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런데 저렇게 신발을 신고 올리는 거는 좀 이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을 지금 못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열차가 이렇게 양쪽이 마주보게 앉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한쪽에 앉아 있는 윤석열 후보가 맞은편 의자 쪽에 이제 구두를 신은 채로 의자에 이제 다리를 올린 사진이 지금 찍힌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열차에 보면 가운데 좌석은 서로 마주보게 돼 있잖아요. 예. 중간에 그거 거기에 이제 다리를 쭉 뻗은 건데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는 지금 집 안방이냐라고 하고 좀 시민의식도 공중도덕도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맹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것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 국민의힘 측에서는 좀 다리가 경련이 나서 뭐 좀 그걸 조금 회복하고자 잠시 올린 거다라고 좀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신발을 벗지 않은 상태에서 올린 건 조금 좀 놀랍긴 해요. 아니 경련이 나면은 사실은 구두를 벗고 약간 스트레칭 같은 거 저도 경련이 나봐서 하는데 하거든요. 네. 저는 뭐 좀 약간 궁색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예. 관련해서 2부에 우리 또 뉴스닥 준비되어 있으니까 민주당 또 국민의힘 측 얘기 평가 또 들어보기로 하고요. 마지막 주목한 뉴스 4차 접종 시작. 코로나19 소식이군요. 예. 지금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이고 감염 시 위중증률을 낮추기 위해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4차 접종을 시행하기로 하고 예. 오늘 오후 2시 10분쯤에 이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4차 접종을 누구에게 어떻게 할지를 오늘 발표가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지금 전 국민이 맞을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 보면은 일단은 면역 저하자 그리고 요양시설 입소자라는 거를 중심으로 지금 맞는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7일에 국회에서 이런 계획을 좀 비슷하게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치명률이 5분의 1 수준, 델타의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고 지금 독감보다는 몇 배 강한 정도로 되니까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이제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고 지금 방역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완화하는 지금 추세잖아요. 어쩔 수 없이 완화하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4차 접종도 고위험군 중심으로 좀 맞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금 완화한다. 그러니까 지금 9시까지 또 6인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 게 조금 더 풀릴 수가 있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오후 9시까지잖아요. 예. 그게 지금 오는 20일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 남았죠. 근데 지금 다음 주부터는 그러면 이거를 더 좀 늘리는 방향, 그러니까 제한을 아예 없애는 방향.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너무 커요. 사실상 이거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방역 패스도 지금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추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지금 조정한다라는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그 자가진단 키트를 예. 이제 구입을 이제 온라인에서 어제부터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지가 됐어요. 예. 그래서 오프라인, 그러니까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가 있는데 최대 5개까지만 당분간은 구입을 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상황 지켜보고 물량이 풀릴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키트가 대란이 나서 예. 어쩔 수 없이 조금 제한을 한다라는 얘기군요. 예, 여기까지 할까요? 예. 야, 뉴스연구소 김준일 대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